네, 복음의 시선으로 성도와 세상을 잇는 CGN-TV 뷰리지. 안녕하십니까, 오도훈입니다. 이 남과 북이 분단되어 지내온 시간이 어느새 70년을 넘었습니다. 요즘의 젊은 세대들은 기성세대와 달리 남북 통일에 별로 관심이 없거나 통일 자체에 커다란 거부감을 느끼고 있다고 하는데요. 시시각각 변하는 국제 정세 속에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남한과 북한의 상황, 우리가 늘 깨어 준비해야 하는 이유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오늘 뷰리지에서는 한반도 통일과 교회 역할에 대해서 짚어보고자 합니다. 오늘 함께 이야기 나눠주실 패널 세 분을 모셨는데요.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온누리교회 통일위원회 이태환 장로님 함께 자리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온누리교회 통일위원회 이태환 장로입니다. 네, 그리고 온누리교회 통일위원회 전순영 팀장님 함께 자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온누리교회 통일위원회 전수영 팀장입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온누리교회 통일위원회 이장로 장로님 함께 자리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온누리교회 통일위원회 이장로 장로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이 한반도 통일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오를 때마다 늘 함께 거론되는 두 나라가 있습니다. 바로 미국과 중국인데요. 이 한반도 통일 관련해서 우리나라와 북한, 또 미국과 중국의 관계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 정세의 변화, 이것을 먼저 짚어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요. 과거와 지금과 달라진 점이 있다면 어떤 것들을 들을 수 있을까요? 예, 우선 뉴스에서도 알 수 있듯이 미국과 중국 간의 치열한 패권 경쟁이 지금 진행 중이죠. 네. 올림픽도 지금 외교적인 거지만 보이콧한다는 뉴스가 나와 있고, 이것은 과거 탈냉전으로 접어들면서 미중 관계가 이렇게 또 달라졌는데 네. 미국이 일방적으로 주도하는 질서 속에서 중국과 어느 정도 경쟁과 협력을 했다면 일본과의 관계도 악화되고 또 미국도 상당히 경계하는 그런 분위기로 바뀌어가면서 점점 경쟁 구도가 좀 가속화됐다 그럴까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특히 미국이 또 대테러전에서 어느 정도 마무리 지어가면서 아시아로 회귀하는 정책을 씀에 따라서 미국과 중국의 경쟁은 이제 격화되기 시작했고 한반도를 둘러싼 그 분위기가 긴장 고조되는 것만은 아니지만 특히 대만 해협, 타이완 해협에서는 상당히 긴장감이 감돌고 있고요. 그런 그 분위기 속에서 한반도도 남북 간에 지금 이 정부 들어와서도 세 번의 정상회담이 있었다고 하지만 아직까지 남북 간의 교류가 다시 활성화되거나 그런 조짐이 없고 다만 미중 간의 관계가 조금 더 경쟁적으로 됨에 따라서 우리가 같이 거기에 끌려 들어가지 않는 노력이 필요해진 그리고 대전환기로 접어드는 그 시작 변곡점에 우리가 들어와 있기 때문에 우리의 아주 신중하면서도 아주 지혜로운 외교가 필요로 하는 시기에 접어들었습니다. 네. 자, 이 빠르게 달라지는 국제 정세 속에서 어떻게 보면은 남과 북이 갈라진 지 70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습니다. 사실 제가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 그 이산가족 상봉이라는 그 TV에서 이제 방영이 되고 또 이산가족 분들이 만나면서 정말 눈물바다가 되는 걸 보면서 통일을 해야 되겠다. 또 통일할 때 경제 효과라든지 여러 가지 생각을 하는데 지금 젊은 세대를 보게 되면 통일에 대해서 좀 거부감을 표시하거나 두려워하는 좀 친구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이 내용 관련해서 좀 그 이유 좀 짚어야 될 것 같은데 장로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최근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이라고 있거든요. 거기에서 갈렙에 의뢰해서 조사 발표했어요. 그 발표에 의하면 20대 연령층에서 통일이 필요하지 않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42.8%에 이릅니다. 절반 가까이 되는 상당히 높은 수치고 최근 들어서 더 증가 추세에 있다는 것이 문제인 것 같습니다. 왜 이렇게 젊은 세대가 통일에 대해서 거부감을 갖고 있을까? 저는 세 가지 정도로 간추려 봤는데요. 첫 번째는 젊은 세대가 희망을 상실한 세대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얘기하는 N4 세대라고 하는 말이 있잖아요. 취업도 안 되고 결혼도 포기하고 출산도 포기하고 꿈들을 다 포기한 거죠.
그러한 세대 속에서 미래에 언제 올지도 모르는 통일을 생각한다는 거 네. 어려운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하루하루 살기가 더 바쁘게 움직이는데. 그게 첫 번째 이유고요. 두 번째 이유는 저는 정치적인 지도자들의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예. 통일 국가의 미래 모습, 즉 통일 한국의 비전을 명확하게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예. 우리가 이제 독일 통합의 과정을 보면은 콜 수상이라든지 브란트 수상이라든지 탁월한 지도자가 있어서 독일 국민들에게 통일 독일의 비전, 하나된 모습에 대해서 끊임없이 함께 꿈을 꿀 수 있게 국민들을 리드해 갔잖아요. 예. 그런데 우리나라는 불행하게도 이러한 하나의 국가, 통일된 국가의 모습에 대한 명확한 비전을 제시하지를 못했다. 그것이 이제 정치적인 측면에서 두 번째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는 아주 그 젊은 세대가 민감하게 생각하는 부분인데 통일 비용을 왜 우리가 치러야 돼? 분단은 70년 전에 이루어졌는데 그리고 우리가 원해서 분단된 것도 아닌데 예. 강대국들에 의해서 분단된 것인데 왜 그 비용을 우리 젊은 세대가 치러야 돼 하는 통일 비용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의 그 비용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라고 하는 우리의 가치가 있잖아요. 헌법적 가치가 있는데 이 자유민주주의나 시장경제를 혹시 침해당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예. 이런 것도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러한 모든 것들이 통일 포비아를 확산시키고 있다. 예. 통일에 대한 공포감을 마저 들게 만든다. 네. 그래서 아예 생각하기 싫은 거죠. 네네. 네. 젊은 세대들이 사실 통일과 관련해서 좀 어떻게 보면 좀 모르는 정보라든지 또 그것을 좀 개몽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내용들과 또 미디어에서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좀 생각이 드는데요. 사실 그것 관련해서 북한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북한 선교를 또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이 통일 선교, 통일 한국을 위해서는 북한을 선교주로 생각해서 하나님을 알게끔 하고 더 많은 복음을 전파해야 된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요. 자, 북한 교회의 현재 상황 좀 궁금한데요. 그 과거와 현재 상황 비교했을 때 어떻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네, 지금 북한 지역은 사실 과거에 기독교 대부흥을 경험한 그렇죠, 지역이죠. 예. 이제 북한 교회가 사실 그 대부흥을 경험을 한 이후에 굉장히 크게 성장을 해서 네. 교인 수가 남한에 비해서 한 3배, 한 30만 명 정도에 이르렀었어요. 분단되기 전에. 예. 그랬는데 이제 48년도에 공산 정권이 세워지고 기독교에 대한 엄청난 핍박이 시작이 됐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그중에 10만 정도가 월남을 해요. 남은 사람들은 그곳에서 엄청난 핍박을 받고 예. 그리고 굉장히 이제 뭐 연합군에 협조했다 뭐 이런 죄목을 가지고 뭐 정치범 수용소에 수용되기도 하고 네. 오지로 쫓겨가기도 하고 일부는 처형되기도 하고 그런 순교자들도 나왔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기독교인들이 굉장히 줄어들었는데 80년대에 들어서 북한에서 우리도 이제 종교의 자유가 있다 이런 걸 선전을 하기 위해서 평양에 봉수교회와 칠곡교회라는 그 공식 교회를 세워요. 네. 근데 그곳에서는 외국인들이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외국에서 보면은 북한에도 교회가 있구나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사실 그 교회에 등장하는 분들은 대부분 당원들이에요. 그런데 이제 북한에는 그 핍박을 피해서 이제 이렇게 숨어 들어간 그런 구루터기 교인들이 있거든요. 그 구루터기 교인들의 후손들이 사실 이 교회에 나와서 교회 예배 순서를 모두 진행을 한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사실은 공식적인 교회지만 사실 그 외에도 그 비공식 교회가 있어요. 비공식 교회는 이 구루터기 교인들, 그러니까 신앙을 겉으로 표출할 수는 없지만 내면적으로 신앙을 갖고 있는 분들이 있고요. 네. 또 하나는 90년대 이제 유명한 고난의 행군이라고 있잖아요. 그때 많은 사람들이 이제 북한을 떠나서 탈북을 했는데 그분들이 선교사님들한테 복음을 듣고 다시 북한에 돌아간 분들이 있어요. 예. 그분들은 이제 지학교인들이라고 불립니다. 근데 이분들이 실제로 모여서 어떤 활동을 하기는 쉽지 않아서 지학교회가 있다 없다 많은 공방들이 있었어요. 네. 근데 얼마 전에 이제 2018년도 또 북한 보위부에서 어떤 영상이 유출이 됐는데 네. 보면은 이제 중국에 갔다가 복음을 듣고 회심한 어떤 여성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 여성이 어떻게 해서 이제 순교됐는지 그런 과정을 다룬 그런 영상인데 저도 사실 그걸 보고 놀랐어요. 아, 지하 교인이 있구나 정말로. 그런데 그 지하 교인이 얼마나 되는지 정말 모일 수는 있는지 이런 건 사실 알 수가 없습니다. 추정이 불가능하죠. 그렇지만 분명히 그런 분들이 있고 북한 땅에 지금도 하나님이 남기신 씨앗이 있다. 이것만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제가 고등학교를 미션 스쿨을 나왔는데 그 학교가 북한에 있다가 내려온 이런 재단이었어요. 그래서 처음에 생각할 때 아, 북한에서 이렇게 부흥이 되게 많았었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좀 다시 한번 좀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사실 북한의 종교상이 좀 열악하다고는 알고는 있었지만 지금 말씀드렸던 거 들으면 생각했던 것보다는 조금 심각한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이 분단 상황이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북한 교회 상황은 더 악화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우리 교계에서도 이 복음 통일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북한 선교와 이 통일 선교를 위해서 지도자를 육성해야 한다 이런 얘기가 좀 있는데요. 이 관련해서 장로님께서 좀 말씀 좀 해주시죠. 예, 북한 선교와 통일 선교가 뭐 서로 완전히 다른 건 아니고 또 북한 선교라고 그러면 마치 북한을 먼저 선교 대상 지역으로 한다 그거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런 것만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북한 선교를 우리 온누리교회만으로 보자면은 90년대 중반서부터 중보기도 모임을 갖고 북한 선교 학회 또 기도 모임과 2010년에는 북한 선교 학교가 세워지고 해서 어떤 선교의 입장에서 북한 선교 사역이라고 그럴까 그런 것들을 이제 온누리교회 차원에서 했습니다. 그러다가 지금 통일위원회가 발족된 것은 2015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통일위원회는 북한 선교나 통일 선교 자체를 목적으로 한다기보다 비전을 갖고 그것을 위해서 어떤 사역들을 어떻게 우리가 연합해서 위원회가 만들어지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해서 2015년에 만들어졌는데 그거 외에 좀 교회가 다 할 수 없지만 NGO 단체들에서도 북한 선교들을 또 하는 역할과 또 노력은 상당히 지속적으로 돼 왔다. 그러나 현재는 우선 아까 전 팀장님도 얘기하셨지만 북한으로 들어가는 저기가 지금 다 봉쇄돼 있고 과거 같으면은 중국에 나와 있고 거기서 선교 단체들의 도움으로 복음화되는 비율이 꽤 높았는데 그리고 다시 들어갈 수도 있었는데 지금은 그것이 좀 막혀 있는 상황이 아닌가. 그래서 인도적인 지원이라는 그 차원에서 외국에 있는 단체들이나 한국 시민권자가 아닌 사람들이 이제 북한에 들어갈 경우를 활용해서 인도적 지원은 아마 되지 않았나. 근데 그것도 지금 코로나 때문에 지금 막혀 있다고 합니다. 네, 사실 북한에서 피난 오신 분들이 서울에 개척교회를 만든 분들도 계시고 또 현재 그 사역과 관련해서 많은 교회들이 북한 관련된 선교 또 복음 활동 이런 것들을 하오는데 한국 교회가 지금까지 해온 사역과 이 활동에 대해서 전반적인 좀 궁금증이 있거든요. 어떻습니까? 네, 한국 교회가 이제 사실은 북한 땅에서 이 자유를 찾아서 이렇게 넘어온 월남 기독교인들을 중심으로 한국교회가 성장을 했거든요. 그 당시 해방 당시 아까 한 10만 명 정도가 남한의 기독교인들이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50년대 말만 해도 100만 명으로 그 숫자가 늘어나요. 워낙 많은 분들이 북에서 내려왔기 때문에 이분들은 이제 북한에 대한 늘 그리움과 그 땅을 어떻게 하면 다시 회복할 수 있을까라는 마음을 갖고 있었는데 뭐 영락교회, 뭐 충영교회 이렇게 대표적인 교회들이 있습니다. 근데 80년대에 이제 탈냉전 소련과 동구권이 무너지고 그 당시에 이제 민간의 통일 운동이 막 일어나기 시작했을 때 한국 교회에서도 북한 선교가 시작이 돼요. 그러면서 이제 먼저 기독교 장로회를 중심으로 해서 움직였는데 그때 당시에 이제 북한에서 조선 그리스도교 연맹 줄여서 조그련이라고 하는데 이 단체를 이제 만들었었어요. 그래서 진보 진영 대표들이 가서 그 1986년에 스위스 글리온이라는 데서 분단 이후 처음으로 남북의 교계 지도자들이 만납니다. 그 이후에도 여러 번 이제 그 만남이 있었는데 그리고 나서는 복음주의 진영에서도 이제는 조그련을 창구로 해서 대북 인도적 지원을 많이 했어요. 당시 이제 북한교회 재건 운동도 있었고 중국 땅에서도 사실 탈북민들을 가장 많이 도운 분들이 기독교 선교사들이시거든요.
근데 탈북민들이 이제 처음 와서 그 교육받는 곳이 하나원이라고 하는데 그 하나원에서도 이 탈북민들이 가장 많이 선택하는 종교가 기독교입니다. 네. 그래서 한국교회는 사실 그런 탈북민들을 대상으로 사역하기도 하고 선교사들을 후원하기도 하고 통일기도회를 하고 또 통일선교연합기구를 만들기도 하고 교회에 통일선교 부서를 설치하기도 하고 통일교육을 진행하기도 하고 굉장히 많은 사역들을 해왔습니다. 네. 얼마 전에 이제 숭실대에서 통일선교 사역을 하고 있는 교회가 얼마나 되나 조사를 했었거든요. 한국 그 개신교 5만 5천 교회 중에서 한 28% 정도가 통일선교 사역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한 가지 궁금한 게 아까 이제 젊은 세대 좀 얘기를 했는데 장로님 젊은 세대들이 이거 왜 꼭 뭐 통일선교 통일 왜 해야 돼요? 이러면 어떻게 답변을 해야 될까요? 네, 아까도 그 통일에 대한 포비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네. 젊은 세대가 42.8%가 통일이 필요하지 않다고 응답했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것을 어떻게 적극적으로 그러면은 통일이 필요하다고 우리가 설명을 하고 설득할 수 있을까? 예. 첫째는 통일 비용보다 분단 비용이 훨씬 더 크다. 네. 국방비가 엄청 많잖아요. 그렇죠. 예. 그리고 끊임없이 또 무기를 또 사와야 되는 그렇죠. 거예요. 예. 개발도 해야 개발도 해야 되고. 되고. 또 젊은이들은 원치 않든 원하든 간에 군대에 가가지고 20개월씩 네. 의무 복무를 해야 되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국민들이 정말 통일과 평화에 대한 분명한 청사진 비전을 가지고 함께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다면 네. 국민 통합이 이루어지고 국력이 엄청 신장될 거예요. 네. 그래서 그 규모의 경제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시장도 커지고 되고 그리고 경제적 효율성도 증대될 수가 있어요. 네. 그리고 통일이 되면은 이 북한에 가로막혀 있는 그 대륙, 중국 대륙을 넘어서 네. 유라시아 철도를 타고 그리고 이제 유럽까지도 마음껏 그 희망을 부풀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젊은 세대에게 잘 설득하기 위해서는 통일 교육을 앞장서야 된다. 예.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한 가지만 추가하면 한반도에 지금 아직도 냉전이 남아 있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그냥 지나갔다고 보십니까? 하면은 되게 아직은 남아 있죠. 분단이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뭐냐면 세계사가 한반도에서 새로운 장을 열 수 있는 기회가 바로 한반도 통일인데 네. 그럼 완전히 이 지역이 달라질 뿐만 아니라 전 세계사가 바뀌는 그런 전환점이 되는 거죠. 이런 역사적인 의미를 우리 젊은 세대들이 더 깨달을 수 있다면 네. 단순히 비용이나 무슨 어떤 지경학적인 차원에서도 또 말씀하셔서 그런 관점에서 볼 때 이익이 되는 것도 있고 뿐만 아니라 통일된 한반도가 이 지역의 평화와 번영에 엄청난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이다. 네. 이런 관점에서 바라본다면 통일은 그냥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무조건 해야 되는 거예요. 해야 되는 거고 네. 안 했을 경우에 제 판단에는 이 미중 경쟁 시대를 넘어서서 좀 더 시간이 흐른다 그러면은 더 불안정한 상태로 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게 냉전의 잔재가 남아 있는 분단이 계속 지속되는 한 세계적인 질서 변환에서 우리는 굉장히 불안한 상황에서 계속 살게 될 수도 있다. 이것을 방지해야 되는 것이 우선적이다. 네. 자, 이 통일 선교와 통일 한국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통일은 좀 시작된 느낌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남한에 3만 명이 넘는 탈북민들이 살고 있고 또 탈북민 목회자들이 한 50명 넘는다고 하는데요. 우리가 인식하고 있었던 또 인식하지 않고 있었던 이미 우리는 북한 사람들과 어울려서 살아가고 있는 것 같은데요. 많은 얘기들을 나왔듯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 한반도 통일이 하늘의 평화임을 인식하면서 이 한반도 통일 관련해 지금까지와는 좀 다른 각도로 고민해봐야 할 시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 빠르게 달라지는 국제 정세 속에 우리나라가 취하고 있는 입장. 이 미중 경쟁의 어떤 수혜자가 아니라 희생자가 되지 않으려는 여러 가지 각종 노력이 필요하다. 통일 한국의 미래 청사진을 마련을 해야 됩니다. 네. 정치, 경제, 교육, 통합은 어떻게 이루어질 것이고 그 현재의 북한을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 한국 문화가 지금 북한에도 많이 들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북한 젊은이들이 케이팝을 듣고 드라마를 보고 통일된 한반도는 세계 평화를 위해서 기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경제 발전에 엄청난 영향을 미칠 것이다.